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대수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좀 칠판을 좀 지워드렸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대수 일품 강의. 자, 우리 문제를 풀고 있죠. 대수 일품 강의, 25페이지. 풀고 있고요. 25페이지. 25페이지 5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노력하시는 그 몇 분의 제자 님들이 매일매일 복습하고 예습하는 거를 알고 있기에 저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항상 자연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좀 지치긴 하지만 진심으로 제자님들이 더 피곤하고 더 지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갈게요. 5번. 또 얘기가 길었어요. 선생님이 좀 말이 많죠. 자, 5번입니다. 자, 25페이지 5번을 보면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는 0이라고 주어졌는데요. 일단 치환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약간 보이고 치환 느낌이 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요 문장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근의 부호 또는 근의 분리 이런 것들이 모르죠. 근의 부호 파트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또는 이제 근의 분리 파트 두근이 뭐보다 크다 이런 구호를 사용할 것 같아요. 만약 치환의 개념이 들어갔지 않았다면 근의 부호만 스토리로 잡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볼게요. 선생님 문제 파악 좀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제가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왔나요? 정수 k의 개수. 자, 봅시다. 정수 k의 개수. 문제 안 보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 돼요. 일단 시간이 모였으니까 얘는 이제 3의 2x제곱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x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서 얘를 쪼개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x를 이제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큰 거고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얘가 이제 t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제가 두 글을 t1 이제 t2라고 할게요. t1 2인데 t1을 제가 만약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여기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여기 있는 만족시키는 이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t1은 이제 3알파의 개념일 거고 t2는 3베타의 개념일 거죠. 3베타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알파도 0보다 크다고 했고 이제 베타도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알파 3베타가 1보다 크겠네요. 3알파도 1보다 크고 3베타도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t가 1보다 크다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 없죠. y는 3x라는 지수함수 배웠고 우리가 여기 0일 때 얘가 지금 0,1이니까 알파가 0보다 크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든 당연히 야의 값들은 1보다 크겠죠. 야의 값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선생님도 역시 항상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선생님도 이제 감이 예전 같진 않, 뭐 바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10번, 20번 이 문제를 풀어보고 치환을 떠올린 다음에 이 서로 다른 두 양의식을 갖다고 했으니까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A가 이제 근의 분리 문제다. 이게 바로 보였으면 참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근의 분리 문제. 근의 분리 문제. T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예를 제가 만약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라는 이제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Y는 이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K니까 예쁘게 보면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Y는 이제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야이를 우리가 만약 야이를 지금 여기를 T로 보고 여기를 지금 제가 Y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두근 T가 1보다 T1, T2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로 따져버리면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요거는 지금 조금 더 그림을 좀 다시 그려줘야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좀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선생님 T1이라고 놓고 T2라고 놓으면 여기 1을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축이 3인 거고 3인 거고 여기 이제 y좌표가 k-9 이런 형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3, k-9 꼭지점의 좌표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근의 분리에서 근의 분리라는 건 이제 판경축을 생각하는 거죠. 판별식, 경계값, 축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판별식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실제로 의미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T1, T2가 1보다 큰 그래프의 개형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F1이 0보다 크고 양희를 선생님이 FT라고 봤을 때 양희를 선생님이 FT라고 봤을 때 양희를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작으면 경계값 두 개를 하면 당연히 F1이 크고 F3이 0보다 작으면 밑으로 끌어당겼으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축도 경계값은 했고요. A는 했죠 지금. F1, F3. 근데 F3이 또 축에도 포함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만 조사하면 된다 이거죠. 즉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이제 T가 1보다 클 것이다 해서 요거 두 개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럼 F3이라는 거는 야인 거잖아요. 야인 K-9. 저 K-9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야이를 풀면 K는 9보다 작다 해서 요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얘를 뭐 기억이라고 하면 야이는 F1이니까 F1을 집어넣어주면 1을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4 플러스 K-9가 0보다 커야겠죠. F1은 0보다 큰 이제 양수가 나와야 될 거니까 그러면 양의를 계산하면 K-5는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K는 5보다 커야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될 거니까 K는 5보다 크고 코보다 작아야겠네요. 근데 그럼 K가 정수라고 혹시 했나요? 범위를 구하라고 했나요? 정수 K의 개수. 정수 K의 개수니까 6, 7, 8에서 3개 이렇게 되겠다 해서 풀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항상 푼 다음에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고 항상 어떤 문제를 푼 다음에 좀 정리할 때는 항상 국어로, 언어로 정리해야 돼. 이 문제는 기본적인 이제 지수방정식에서 스스로 치환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근의 분리라는 건 근과 어떤 특정한 수와의 대소관계죠. 근의 분리. 지금 제가 근의 분리란 말이 뭔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근의 분리 영상을 저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찾아서 보내드려야겠죠. 자, 항상 말하지만 하다 보면 되고요. 어렵다고 속상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은 말만 하죠.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학 잘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수학은
자, 그냥 인내를 가르치려는 것 같아요. 인내와 어떤 노력의 소중함,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어릴 적에 알았으면 또 잔소리네. 제 인생이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항상 노력하라고 이제 외칩니다.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학원에서 몇 분 안 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도 진짜 극소수 애들만 다 보죠. 뭐 개념은 거의 다 보는데 제가 숙제를 주는 거. 문제 푸는 영상 극소수만 보죠. 근데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소수겠죠. 근데 그 보고 있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수학 잘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10대는 맞습니다. 그 10대 때 수학을 계속함으로써 좀 많이 길어서 죄송한데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죄송합니다. 헛웃음해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좀 외로워도 그냥 찍습니다. 그냥 찍는 거고 저보다 잘 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6번을 벌써 풀기가 싫어지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문제가 좀 기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0, 문제 좀 빨리 파악할게요. 0,1을 지나는 두 직선과 y는 ax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BQ의 x좌표를 small q, p하고 q의 대소관계가 주어졌고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건 a는 1보다 큰 상수입니다. 일단 그림 파악은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눈에 좀 익어요. 다행이에요. 눈에 익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예전부터 율품에 있었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왜 그런 게 지금 보이냐면 기억 때문에 그게 좀 보여요. 기억을 제가 푼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0,1을 지나는 직선과 지수함수 y는 ax 전부 다 0,1을 지나죠.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가 y는 이제 0,1을 지나는 이런 느낌을 줬어요. a는 이제 0,1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리고 또 0,1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줬어요. 0,1을 지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줬어요. 그림을 막 그렇게 잘 그리려고 하지 않을게요. 뭐 잘 그리려고 한다고 해서 또 잘 그려지지도 않고요. 너무 솔직했나요? 문제 파악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문제 파악 좀. 이런 다음에 지수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런 스토리로 쭉 죄송해요. 이런 스토리로 해서 쭉 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너무 대충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여기를 지금 B라고 했고 여기를 지금 Q라고 했어요. BQ.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 y는 ax 제곱이죠. y는 ax 제곱. y는 이제 ax의 제곱인데 a는 1보다 큰 상수이다. 당연히 증가함수의 형태니까 a는 1보다 큰 상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좌표는 대문자 b 큰데 여기를 이제 small b 여기를 이제 small q 이렇게 놨어요. small p, small q 이렇게 놨는데 이 그림을 보고 기니디 문제를 풀자 이거죠. 기억은 이제 제가 이게 또 감사한 게 이게 옛날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왜냐면 B, A, B 여기 지금 Q, A, Q 이렇게 돼 있거든요. B, A, B, Q, A, Q 볼게요. B, A, B, Q, A, Q 이렇게 돼 있는데 일품책에 있었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고 Q, A, B-1 Q 괄호 열고 A, B-1 괄호 닫고 B 괄호 열고 AQ-1 B, AQ-1 AQ-1 이거 좀 확인 좀 할게요. B, A, P, Q, A, Q, Q, A, B-1 B, A, Q-1 그리고 디귿이 A가 2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Q-P가 1보다 크면 Q-P가 1이면 Q-P가 1이면 AQ-AP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확인 좀 할게. AQ 마이너스 AP는 1보다 크다. Q 마이너스 B 1보다 크다. 지금 요거는 바로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근데 일단은 양이는 거짓이에요. 양이는 거짓이고, 양이는 지금 참인 게 보인 게 뭐냐면, 출제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야이를 설명하기 전에 야이가 조금 눈에 익어요, 더. 왜 더 익냐면, 야이를 제가 이제 어떤 B도 BQ 이전 0보다 크다 대소관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식을 이렇게 보지 말고 B, A, B-1 양변을 P로 나누고 Q로 나누고 양변을 PQ로 나눌게요. PQ로 나눌게요. 양변을 PQ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PQ로 나눌 거니까 A는 이제 Q분의 이제 AQ-1 이렇게 되겠죠? 괄호를 빼버릴까요? 그러니까 P가 1로 와서 나누고 Q가 1로 와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야이를 내가 이제 이 0,1 기준에서 B-0, Q-0 이렇게 보면 야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 야이까지의 이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 야이는 요 직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하나의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직선, 그러니까 보면 이 PQ가 이 PQ의 대소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대소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항상 야이보다는 야이가 크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참이네요. 이건 참이네요. 근데 야이는 x인 게 뭐냐면 참일 수도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기 때문에 X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이는 선생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같은 이제 P-0 이제 요거 Q-0 이렇게 보는데 야이는 선생님이 AP-0 AQ-0 이렇게 보고 있겠죠. 둘 다 0, 빼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는 0 빼주고 1 빼주고 있어서 이제 0,1과 야이 점과의 이제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고 야이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점과 이 0,0이라는 원점과 즉 OB의 기울기가 기울기보다 OQ의 기울기가 항상 크냐 이거예요. 기울기가 항상 이제 크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OQ의 기울기가 항상 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OB 이렇게 이제 OQ OQ에서 뭐 OQ의 기울기가 OP의 기울기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이 그림만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저 그림을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저거는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다른 걸 안 그리고 지수함수만 하나 그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는 ax제곱이라는 이제 지수함수만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BQ가 이 지수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이잖아요. 이 지수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이잖아요. 이렇게 BQ가 이렇게 점인데 만약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야이가 접한다고요. Q가 이렇게 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OQ가 이제 이 지수함수하고 접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OQ가 OP 당연히 올 때도 이제 여기가 P 여기가 Q에서 P가 Q보다 작다는 대소관계는 유지되겠죠? 그랬을 때 이 OQ가 OP보다 작아요. 이렇게 OP보다 그러니까 접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야이보다는 기울기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 안 되는 경우가 뭐 할 때 OQ의
OQ. 직선 OQ가 지수함수하고 지금 지수함수하고 이제 접할 때는 반대로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거죠. 디귿은 지금 제가 바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별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림을 또 다시 그려줄까요? 여기 그림이 너무 없어져 버렸죠. 항상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당연히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0,1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직선 하나 그렸고 이런 직선 하나 그렸고 너무 대충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림을 여러분들 좀 잘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인데 제가 지금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그리면서 그림을 좀 더 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Q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수함수의 이름은 이제 y는 이제 ax의 제곱이고 y가 지금 0,1이죠. 다시 기억 니은을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OP보단 OQ가 무조건 크다 이거죠. 야이보다 무조건 크지만 이 원점에서 얘기할 땐 다르다 이거예요. 야이하고 야이를 물어봤을 때 항상 야이가 야이보다 크다 생각하면 안 된다. Q가 와가지고 접해버리면 이쪽에서 이 원점과 접해버리는 선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야이는 이런 걸 볼 때 막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냐면 저도 잘 모르죠, 수학 선생님도. 근데 이게 조금 왜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시킨 대로 하자. 이거 모르면 시킨 대로 합시다. Q가 B 플러스 1번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Q가 B 플러스 1보다 크다 보니까 여기 지금 B 플러스 1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수 형태가 나왔죠. 지수 형태. 여기 이제 함수 값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준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 야이 값보다 야이 값이 크다는 거니까 A Q라는 값이 A P 플러스 1보다 크다는 얘기죠. A가 2보다 크니까 밑이 이제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지수의 부등호방에 그대로 연결이 될 거죠. 야이를 출제자가 생각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양변에 AQ-AB가 AB 플러스 1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에 같은 것을 표현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 형태가 나왔죠.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야이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야이가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야이가 1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이가 1보다 크다는 건 증명은 너무나 심플하게 돼요. 그러면 A의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1이거든요. 근데 A, B가 왜냐면 지금 A가 2보다 크고 그러면 B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이는 지금 1보다 크죠. A, B가 1보다 크죠. 그리고 A가 2보다 크니까 A-1도 이제 A가 2보다 크니까 A-1도 1보다 크죠. 야이도 1보다 크고 야이도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두 수를 곱했으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야이가 1보다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서 디귿도 맞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풀 때 항상 어려운 문제 저 솔직하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솔직하게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다. 제가 수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이 푸는 어려운 문제를 실전에서 많이 틀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뭐 가르치는 방법이 전문화된 것도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싹 다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건 만점이 아닌 좋은 어떤 입시에서 좋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는 만점이 아닌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는 거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으면 진짜 정말 감사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기본기를 더 다지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저 강인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